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 결혼에서 사기 아닌 사기 결혼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기억에 몇 글자 적어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연애 당시에만 해도 저희 결혼 생활에는 전혀 터치 안 하실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터치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죠. 하지만 정말 치밀하신 분이 결혼하고 나서도 아니고 혼인신고하자마자 바로 돌변하셨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혼인신고 후에 밝혀진 시어머니의 남아선호 사상과 뼛속 깊숙이 새겨져 있는 남존여비의 마음가짐은 책에서나 봤지 실제로 저런 분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본인도 여자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데 더 놀라운 건 딸도 있는 분이 저런 걸 며느리한테 강요한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돌변한 모습에 적잖게 당황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과 제가 아이를 갖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신다는 분께서는 제 생리주기까지 알아가셔서는 손수 배란일을 알아오셨죠. 심지어 저희 부부관계에 있어서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까지 간섭을 하셨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제가 60 넘은 할머니랑 싸우는 것도 밖에서 보기에 썩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서 대꾸도 못하고 있었죠. 차라리 아이가 생기면 아이 맡긴다는 핑계로 친정 근처로 이사라도 가려고 생각했지만 그 또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숙제를 빠짐없이 했지만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스트레스 때문에 난임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는 무조건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할 말은 많았죠.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가 안 생기는 걸 제 탓으로만 돌리는데 굳이 제가 그 스트레스를 다 감내할 필요도 없었고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요새는 남성 불임도 많고 검사도 안 해보시고는 왜 무조건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저도 서운하다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디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냐며 험한 말을 하시더니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돼서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누이도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제가 뭐라고 했길래 자기 엄마가 그렇게 서럽게 우냐면서요. 정말 소름이 끼쳐서 사이코패스인가 했네요. 그러는 와중에도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제 탓으로 몰아가셨죠. 관계를 안 하고서는 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약 먹는 거 아니냐 등등. 그러면서도 잘난 아들한테는 한 번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싶어서 전 남편에게 불임 클리닉 가자고 했죠. 전 남편은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살지 뭘 그러냐며 거부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아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전문가 의견 받아오자고 제가 설득했죠. 안 그러면 지금처럼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못 산다고요.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서 저와 불임 클리닉으로 향했어요. 결과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이었죠. 결혼 전부터 아이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었기에 차라리 이렇게 결론 난 게 잘 됐다 싶었어요. 저희는 그냥 맘 편하게 딩크로 살면 되는 거였죠. 저는 결과지 출력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릴 말씀 있으니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서 제 배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뱉냐고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검사 결과지 건네드리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이 점점 벌어지더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확실하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저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물어보시길래 말씀드렸죠. 전 남편이 고자라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죠. 전 남편 버릴 생각도 없고 저희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인연이 남편 잡아먹으려니라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시어머니를 밀치고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전 남편 다리 사이에 있는 계란을 깬 것도 아니고 왜 저한테 저러시나 싶으면서도 나이 든 양반이 받아들이기에는 충격적이겠다 싶더라고요. 본인이 하자 있는 걸 낳았다는 사실이 옛날 사람한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집에 왔는데 시누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왜 저만 만나면 어머니가 저렇게 서럽게 우냐면서요. 전후 사정 묻지도 않고 저한테 노인네 이겨먹어서 기분이 좋냐고 하길래 차분하게 얘기해드렸어요.
전 남편이 무정란이니까 더 이상 자녀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그랬더니 시누이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있다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날 저녁 전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그런 얘기를 왜 시댁에 하고 다니냐면서요. 저도 어이도 없고 화도 났지만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동안 아이 안 생긴다고 내가 시댁에 괴롭힘 당하는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고 나서서 보호해줬으면 브링클리닉 가서 이렇게 쪽팔릴 일은 없지 않았겠냐고요. 전 남편도 그 이후로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나 냉랭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과 관계는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는데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고자 소식을 알게 되신 후로부터 전 남편 먹으라며 생간이랑 토마토, 해바라기 씨 등 엄청 보내시더라고요. 한 번은 마장동에서 소생강 구했다며 들고 오신다길래 괜히 책 잡히기 싫어서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있었습니다. 빨래 다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죠. 쇼파로 안내하고 믹스커피 한 잔 타드렸어요. 그리고 빨래 구겨질까봐 건조기에 옮겨놓고 왔더니 저희 집 냉장고를 보시고는 또 울면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냉장고 텅텅 빈 거 보라며 애가 못 먹어서 안 생기는 거라고 다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2명인데 누가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워놓고 먹냐며 요새는 밤에 시키면 새벽에 필요한 거 다 온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들을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자기 아들 굶겨서 고자된 걸로 믿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어느 정도 분이 풀리셨는지 집에 가셨어요.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전 남편 퇴근하고 오자마자 얘기했어요. 시어머니 저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병원에서 얘기해준 건 안 믿고 무조건 내 잘못이라며 볼 때마다 저러시는데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네가 시댁이랑 영 끊던지 아니면 나랑 이혼해야 된다고요. 그제서야 전 남편은 한수 접고 왜 그러냐며 자기가 엄마랑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쥐어터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이혼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엄마랑 얘기해보겠다뇨. 저는 마지막 배려로 그럼 친정 근처 아니어도 되니까 시댁에서 가능한 멀리 이사 가자고 했더니 어머니 연세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며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희 부부의 말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지저분한 이별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캐나다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말이 유학이고 현실을 잊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죠. 그곳에서 현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같이 수업 듣는 사이였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자기 가족이 아닌 동양인은 처음 본다며 저에게 호감을 보였죠. 당연히 저도 처음에는 이혼한 것도 얘기하고 아직 누굴 만날 준비도 안 됐다고 얘기했지만 준비되면 얘기하라며 옆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현 시어머니는 캐나다 사람이라 그런지 확실히 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을 때 정말 적잖게 충격받으셨고 저를 끌어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새 시댁의 도움으로 저희 부모님과 시댁의 최측근만 초대해서 정말 작게 결혼식을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제가 살고 싶은 데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고 저는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시아버지가 한국 분이셔서 나에게 또 손주를 강요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틈도 없이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죠. 그렇게 저는 시댁의 든든한 보살핌 덕분에 남편과 닮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나도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한 번씩 가족들과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그리울 때가 있었어요. 때마침 남편도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봤다며 이참에 한국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가보고 싶다며 인터넷에서 찾은 식당이 하필 전시대 근처에 있는 돼지갈비집이었어요. 작은 동네도 아니고 설마 만나겠나 싶어서 별말 안 하고 식당으로 향했죠. 유일하게 한 군데 콕 찍어서 가고 싶다고 한 곳이 그 집일 줄은 몰랐네요. 근데 정말 우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식당에 들어가는데 전 남편이 자기 엄마 모시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 저도 외국물 좀 먹었다고 쿨해진 건지 남편에게 전 남편을 소개시켜줬어요. 얼떨결에 남편하고 악수도 하더군요.
근데 거기서 잊지 못하는 건 제 아들을 본 전시모의 표정이었죠. 자기 아들 고자라는 검사 서류 봤을 때보다도 더 하얗게 질려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휘청하시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제가 잡아드리긴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뿌리치시더니 전 남편과 황급히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저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 한켠에는 그때의 원망이 남아있었나 봐요. 그렇게 한국 다녀온 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네요. 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